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직접 의견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 오늘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여쭐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고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 상대당의 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이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나는 상황들 또 민주당에 대한 대응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세 분이나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고로 참 국민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또 국민들에게 좀 짜증스러운 그리고 정치에 불신을 넘어서 좀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뉴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처음에는 뭐 항상 하던 레파토리듯이 이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이다, 또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이제 민심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세를 달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사과까지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녹취판이 지금 공개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예상보다 지금 수십 명이 지금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정의 파트너로서 비록 다른 당이지만 너무너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검찰이 지금 송 전 대표를 아예 딱 겨냥해서 지금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두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 안팎에서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시간을 벌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지금 그래서 20일 기자회견의 모습으로 지금 시간을 좀 벌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기 귀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귀국을 한다면 뭐 기자회견 할 것 없이 그냥 뭐 조용히 비행기 타면 되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지금까지의 있던 스탠스는 결국은 이제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에 대한 어떤 뭐 도덕적 어떤 뭐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유체의 이탈 합법을 했었고 그리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봐서는 아마 조기 귀국은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형사 피의자들에게 불문율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1도, 2부, 3백 들어보셨습니까? 뭐 도망가고 그렇지. 첫 번째 뭐 방책은 부인하고, 이제 네. 도망가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백을 쓴다 이런 말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본인이 했던 그 수사를 좀 디펜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사에 지금 돌아가는 좀 사항을 좀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는 또 이재명 그 대표를 지난 대통령 경선 시에 뭐 이심, 송심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당신도 좀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어떤 식으로 좀 이재명 대표한테 SOS 내지는 좀 압박도 할 거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절대 조기 귀국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의혹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다가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사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해달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뭐 의원님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자체 진상조사 하겠다 할 때는 일단 검찰 조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자체 진상 통해서 당이 이렇게 스스로 뭐 자정하는 노력을 좀 국민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판 여론을 좀 잠재우기가 너무 지금 이미 불길이 좀 커져 버렸고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이 뭐 몇 명 있을 때는 그것도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뭐 거의 뭐 100명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 자체 진상 조사할 수 있는 민주당 자체의 어떤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한들 또 국민들이 또 신뢰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포기를 뭐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은 뭐 당연히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검찰 조사를 이제 이제 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또 국민들로 봐서는 참 상당히 또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 못 믿겠다. 뭐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송영길 대표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상을 지켜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고 좀 이중적인 태도가 또 국민들 또 시각에 좀 특이한 이중적인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두 건은 성격이 아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전략적으로라도 당이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접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알아서 탈당을 하고 아니면 당 차원에서 어떻게 출당을 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최선의 어떤 방어책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탈당하는 것이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일이고 과거 사례에서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대표 시절에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우상호 의원에게 좀 탈당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까? 뭐 과거 사례도 많고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런 식으로 탈당 내지는 탈당을 하지 않을 때 민주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를 해서 뭐 같이 꼬리 자르시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뭐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은 워낙 해당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모 언론사에서는 지금 의원들 뭐 20명이 지금 특정돼 있다. 그리고 뭐 원외위원장이라든지 관련된 사람이 거의 뭐 90명이다. 뭐 이런 어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 다 일괄적으로 과연 출당 조치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해당 당사자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송영길 대표가 바로 전직 대표로서 이거는 꼬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떻게 몸통에 해당되는데 출당 조치를 과연 민주당에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사항은 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운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선제적인 조치는 사법적인 어떤 수사와는 별개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탈당, 출당 이런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결국은 사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미리 출당 조치 내지는 탈당을 해야지 그래도 저 정당 그래도 좀 국민의 좀 눈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좀 이렇게 자정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보이는 정당이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법 수사 이전에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과 뭔가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안고 있는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100%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 여론에서 완전히 이제 혹성 탈출하듯이 탈출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제되는 의원들이 당에 있을 때와 또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원래 민주당 당적에서 유미양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지금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금 현재 탈당 내지는 출당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국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당에서 나갔다는 것이 그래도 좀 시각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은 분명합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복잡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정광훈 사랑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이 일단 981명이라고 하고요. 이들을 상대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하는 뭐 문자를 보낸다, 뭐 경고를 한다라는 내용을 어제 이제 봤는데 오늘 문자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전광훈 손절에 칼을 빼든 모습인데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이게 981명은 추천인에 전광훈을 썼던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실효성도 전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회의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981명이라 했을 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뭐 하도 큰 소리를 많이 쳐가지고 의아해했는데 사실 저는 여러 뭐 방송에 그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당원이 되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개인적인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당비를 떠나서 본인이
설사 뭐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건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든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당원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을 사실은 뭐 몇만 명 집어넣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저는 뭐 믿지 않았고 981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당법상 지금 현재 그 당적이 이중 당적이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이제 법상 당연히 이제 탈당 내지 출당할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정강원 목사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못 이끌어갔을 때 강화문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송영길 대표처럼 만약에 뭐 전직 뭐 당대표란 것도 아니고 지금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광훈 목사가 지금 당원도 아니고 사실은 명확한 어떤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손절의 어떤 수단이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뭐 이혼을 하려면 법적으로 뭐 결합된 상태여야 되는데 이거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야지 손절하는 건지. 결론은 저는 정강원 목사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엮여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약간 그 무대응이 원칙이다.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읽히는데 사실은 뭐 여러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설화에 얽히면서 이제 이게 더 불거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전 목사의 부분은 전 목사의 부분대로 또 지도부의 설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실기했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적인 좀 아쉬움이 있고 결국은 우리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나올 때마다 자꾸 뭐 여론 어떤 지지도가 높아가고 하듯이 결국은 정강원 목사의 어떤 발언과 그렇게 엮이게 됐을 때는 결국은 정강원 목사의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더 키워주는 거다. 오히려 정강원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 어떤 당이 국민을 위해서, 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올바른 어떤 일을 꾸준히 저는 하면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 국민들이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 해촉한 이후에 홍 시장이 이제 내가 그래 시키는 대로 입 닫고 있을 테니까 원래 약속한 지지도 60%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데 예. 당내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저희 당의 당 대표 두 분 하셨고 또 대선 주자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김기현 대표한테 좀 약간 섭섭함이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경원 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그 주저앉히면서 역할을 하시면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는데 나름대로 본인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지방 행정에만 좀 전념하시라 하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섭섭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정강원 목사는 자르지 않고 정강원 그럼 목사 밑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좀 심한 말을 해서 결국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상임 고문에서 이제 해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이런 좀 사항도 뭐 지지율 60%라는 게 물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경선 중에 전당대회 때 이런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건 어차피 이제 목표치고 사실 그게 좀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이렇게 조금 시니컬하게 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은 원래 홍준표 또 시장님이 그런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어제 좀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좀 더 고언은 필요하지만 지금 어려울 때는 당의 원로답게 좀 더 많은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나 그래서 지도부는 그런가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님도 지금 시장님도 지금 말씀이 또 며칠 전하고 또 달라지죠. 왜냐하면 또 김기현 대표가 또 정강원 목사에게 좀 강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 월요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뭐 대통령 지지도 그리고 여당 지지도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주목되는 부분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특히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대구 출신 의원이시니까 이 대구 지역의 민심마저도 이제 TK마저도 민심이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은 뭐 여론조사 지지도는 항상 변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가장 국가보훈처 기록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를 많이 배출했고 또 6.25 때도 낙동강 방어선이 최후였던 방어선으로 지킬 만큼 사실은 어떤 지역보다도 대의명분과 어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위기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컸던 만큼 좀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좀 점진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저하된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조금 저희 뭐 최고위원들의 어떤 구설수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또 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법이 통과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론조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런 어떤 여론조사에 저희들 지금 상당히 좀 긴장감도 갖고 낮은 자세로 더욱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당의 아주 견고한 지지층마저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견고한 지지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구 경북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정책을 결코는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게 뭐 단지 저희 당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세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홍석준 의원님 생각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